그 다음에 4. 연법적 질문. 이 인의에 해당하는 관법에 의해서 관법에 이어서 이런 질문, 연법은 질문에 해당을 하는데 이 관법에 에서 팩트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팩트에 대한 질문을 이제 여기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질문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상태에서의 의식 화살표는 밖으로만 향하게 되어 있는데 질문을 받을 때는 의식의 화살표는 안으로 잠재의식으로 향하다. 잠재의식은 해답을 알고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빨간 줄에 어떤 과목 몇 과목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창피하기도 하지만 과목 몇 과목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라는 어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지요. 어떤 그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해답은 알고 있으니까 어떤 풀어지게 되겠지요. 뭔가. 그러면 질문과 대답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경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관법에서 풀어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이 위에는 연법의 작용이라고 하는 즉 우리 오행으로 얘기했을 때 상극의 상태 어떤 갈등과 번민, 부딪힘으로 생기는 어떤 그런 상극 그런 것들이 있으면 풀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한이 되어져서 이 잠재의식에 무의식에 쌓인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응어리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무심히 들어주다 보면은 거기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질문을 또 하면 또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그대로 어떤 분별 조절 통제를 하지 않는 이런 잠재의식 여기에서는 이 표면의식의 연법의 작용과 반대로 풀어지려고 하는 밖으로 표출돼서 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즉 상생, 오행으로서는 상극과 반대인 상생의 어떤 개념 상생은 합이 되어져 가지고 풀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표면의식의 그물망이 표면의식이 조금 느슨해지면은 그거는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적인 측면에서는 이 표면의식의 어떤 긴장을 푸세요. 또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하는 것들이 어떤 분별 통제 조절을 줄여라 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야 풀어져서 나오니까. 근데 풀어져서 이것저것 다 풀어져서 나오는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질문만 하나만 똑 골라서 문제가 되는 질문 아까 팩트를 알게 됐듯이 공감적 경청으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풀어진다. 우리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법적 질문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의식의 거울이다 하는 얘기죠. 즉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이 어떤 잠재되어져 있는 것과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통합해서 어떤 잠재의식에 응어리 되어져 있는 것이 이 표출이 질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의식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의 7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마음을 변화시킨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질문이란 짧고 단순하고 간결한 질문, 의도가 없는 투명한 질문, 직접적인 명료한 표현의 질문, 나의 궁금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질문,
즉 아까 어떠냐 했을 때 나 궁금함을 풀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곡선도 행궁하고 똑같죠. 앞에서 설명드린. 그래서 즉 상대를 나의 내면 세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내면 세계에서 풀어지고자 하는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이냐, 뭔가 의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관과 염의 조화라는 것이죠.